어제는 제가 진료를 보는데 한참 하지정맥류 검사를 하고 설명을 하고 환자분이 진료실을 나가시려다가 저한테 갑자기 손을 딱 내미시면서 제가 손에도 혈관이 잘 보여요 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리에 혈관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손에도 혈관이 보이니까 이것도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정맥이라는 건 사실 다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온몸에 있으니까 어디든지 혈관이 늘어나면은 육안으로 잘 보이겠죠. 그리고 정맥은 신축성이 좋은 혈관이에요. 많이 쓰다 보면은 또 잘 늘어나요. 그리고 피가 몰리면 혈관이 더 볼록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늘어뜨리면은 혈관이 더 늘어나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환자분들이 내 혈관이 언제부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지? 너무 보기 싫으네?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걱정되네? 이렇게 병원에 오셔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등은요, 지방이 별로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이 지방이 더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손등에 있는 혈관이 젊었을 때보다는 더 도드라져 보이면서 보기 흉하다, 이렇게 생각도 하십니다. 손등의 정맥은 이렇게 늘어나서 잘 보일 수 있지만 이 늘어난 혈관이 어떤 병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다리에 있는 정맥은 피가 역류를 해서 늘어나게 되면은 피부 문제를 자꾸 일으키거든요. 피부염이나 궤양이나 색소 침착이나 그리고 다리에 불편한 증상이나 하지정맥류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만 손등의 혈관은 늘어났다고 해서 손에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손등에 있는 혈관은요, 늘어나도요, 그냥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손을 쓰는 일을 하셔서 남들한테 손을 조금 많이 보여주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내가 손으로 이거를 가리켜야 된다든지 뭘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내가 뭔가 짚어줘야 된다든지 또는 손 모델 같은 걸 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이렇게 남한테 내 손을 자꾸 드러내서 보여줘야 되는 분들은 이 혈관이 보이면은 많이 신경이 쓰여 하세요. 그리고 한번 이게, 내 혈관이 많이 보이네라고 의식하기 시작하면은 더 신경이 쓰여 하세요. 이게 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본인이 이렇게 자꾸 손의 혈관이 신경 쓰인다라고 하시면은 미용적으로 이 혈관을 조금 덜 보이게끔 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보통은 경화요법을 좀 많이 해요. 또 하나는 레이저, 다리 혈관에도 레이저 치료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손등 혈관도 레이저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저 치료보다는 경화요법을 조금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은 경화요법 같은 경우에는 외래에서 간단히 주사 맞고 압박만 해주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주사약 자체가 주변에 있는 손에 있는 다른 신경이나 이런 조직을 건드릴 일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간편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해서 저는 주사요법을 많이 선호합니다. 주사요법을 할 때 쓰는 경화제 약은 혈관을 딱딱하게 굳히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이 손등의 혈관이 신경 쓰인다 그러면 이 혈관에다가 혈관 주사를 놔요. 혈관 주사를 놓으면은 약물이 들어가잖아요. 그 이후에는 얘를 딱 압박을 해주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신경 쓰이는 혈관에 혈관 주사를 놓듯이 약물을 주입을 하면 끝나기 때문에 외래에서 마취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시행이 가능하죠. 주사를 놓을 때는 혈관 크기나 혈관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농도를 담당 의사가 결정을 해서 주사를 놓고요. 주사를 놓은 이후에는 이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상 반응은 없는지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조금 머무시다가 집에 가시면 됩니다. 주사요법을 한 후에는 압박을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실 때는 제가 압박 붕대를 이렇게 감아드리고요. 사실 주사요법을 한 다음에는 몇 주간은 이렇게 압박을 잘 해주시는 게 좋은데
다리는 사실 압박하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손은 많이 써야 되고 막 설거지도 해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물에 묻어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압박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눈에 잘 띄잖아요. 그래서 항상 압박 붕대를 하는 것도 그렇게 여의치는 않고요. 그래서 최대한 압박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의료용으로 압박을 할 수 있게끔 나온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금액이 조금 있다 보니까 모두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압박대를 찬다든지 또는 뭐 압박붕대를 본인이 감아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손을 조금 예전보다 덜 쓰면서 얘가 피가 많이 몰리지 않게끔 덜 쓰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주사를 놓고 압박을 해주면은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이 주사를 놨던 혈관이 딱딱하게 변하는 게 관찰이 돼요. 그래서 조금 혈관이 컸던 분들은 이렇게 딱 만져보면은 얘가 딱딱하네 이렇게 느껴지실 거고, 그리고 원래는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아래로 늘어뜨리면은 이 혈관이 이제 불룩불룩불룩 튀어나왔는데, 이 혈관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죽으면은 피가 흐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뜨려도 더 확장이 되지 않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굳어서 죽은 혈관은 섬유화가 되면서 몸에서 점점 이제 퇴화된다 그러죠. 이제 흡수가 되면서 나중에 소멸하게 되고요. 혈관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혈관이 컸던 분들은 혈관 내에 혈전이 조금 크게 잡혀서 좀 누르면 아프다든지 또는 염증이 일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으시기 때문에 시술한 후에 한 2, 3주 후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이런 혈전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처리가 되지 않은 혈관은 추가 시술할 수 있게 됩니다. 적절한 농도, 적절한 양으로 주사를 놓는다면은 안전하게, 간편하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런 경화요법을 조심해야 되는 분들도 있으세요. 스테로이드제나 골다공증 약을 드시거나 갱년기나 유방암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은 혈전이 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약을 중단하실 수 있으면 중단하시고 오는 게 안전하고, 만약에 약을 중단할 수 없는 상태로 주사요법을 하게 되면은 약물은 조금 약하게 소량만,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식 환자분들, 임산부들은 당연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생겼던 혈전에 기항력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손등 경화요법은요, 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리해서 시술 받지 마시라고 설명을 해드려요. 내가 보이는 혈관을 다 없애고 싶다라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약을 많이 쓴다든지 해서 합병증이 생기면 미용으로 했다가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모자란 듯이 시술하시는 게 훨씬 나으시고요. 그리고 손등 경화요법을 하면 이 손등의 혈관은요, 만약에 다음에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아야 된다라는 상황에서는 이 혈관은 못 쓰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혈관을 나중에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다, 이런 거는 꼭 알고 계시면서 시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기는 한데, 이런 큰 혈관을 막으면은 얇은 모세혈관이 거미줄처럼 생기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흔하진 않은데 간혹가다 그런 게 생기는 분들도 있으셔서 저희가 시술할 때는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손등에 있는 혈관은 보기 싫게 늘어나도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면은 굳이 손대실 필요는 없습니다. 손등에 늘어난 혈관이 어떤 병을 일으키거나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미용적으로 이 손등에 있는 혈관이 너무 신경이 쓰인다라고 할 때에는 혈관 경화요법이나 레이저 치료 등을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런 치료들은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않게 시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너무 욕심내서 하시다가는요, 괜히 고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등 혈관들 내가 미용적으로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냥 놔두고 보시고요. 미용적으로 신경 쓰인다라고 하는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